자, 그러면 지금부터 1단원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올려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련된 그 문제들만 4문제를 풀 거예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해설집도 같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문제은행처럼 여기서 선생님이 유형 같은 거를 따서 시험 문제 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멈춰서 문제를 풀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맨 처음에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양적 연구 탐구 절차를 순서 없이 나열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제 이 순서를 찾아서 각각의 단계별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를 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자, 양적 연구를 탐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다 왜 이 연구를 하게 되는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다죠. 자, 그리고 나서 양적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고 그 연구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이 가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번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죠. 다가 나라 마가 맞는데 다 나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가에서는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자,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어떤 단계일까요?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겠죠? 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는 연구 대상과 기간, 자료 수집 방법 등을 정한다. 자,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대상과 기간, 수집 방법을 정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도 한번 볼게요. 다라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치 중립이라는 거는 이제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가치가 중립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다에서?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다에서는 가치 중립이 요구될 수 없다. 자, 그리고 그 자료 수집 분석이라는 단계. 여러분들이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통계 조사를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 응답은 빼고 이 응답한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라에서는 가치 중립이 꼭 되어야 한다. 가치가 들어가지 않고 사실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수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는 틀렸고 라는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마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자, 여러분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변인, 원인과 결과죠. 그 관계에 대해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게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내린 부분은 가설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 두 번째 장에는 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잘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연구 방법 A, B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변인 간의 관계 검증을 통한 법칙 발견. 자, 법칙 발견이라고 하면 무슨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가 예라고 했을 때 A가 양적 연구. 그럼 아닌 B는
질적 연구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A와 B를 묻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4번부터 5번까지는 그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묻는 그런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는,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상황 맥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적 연구가 상황과 맥락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나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왜 일어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계를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상황 맥락 속에서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려고 하는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에 해당됩니다. 틀렸고요. 2번, B는 인간 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 자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조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대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인간 행위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딱 봐도 알겠어요. 이게 바로 질적 연구라는 거. 근데 행위 자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예를 들었듯이 성적과 자존감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양적 연구에서. 자,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는 얘가 왜 자존감이 낮을까? 혹은 얘가 왜 성적이 낮을까? 이거를 알고 싶어. 그래서 면담을 하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성적이 떨어지는 행위, 자존감이 높거나 낮은 상태,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단순히 그 성적의 높낮이와 자존감의 높낮이만을 보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동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위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B가 아니라 A입니다. 자, 3번. A는 B와 달리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 자,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하는 거. 바로 질적 연구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예요. B는 A와 달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요. 4번. 가에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전제하는가. 자, 같다고 전제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양적 연구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양적 연구 방법인 A가 예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돼 있죠, 지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는 둘 다 예 할 질문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자, 경험적 자료. 자, 선생님이 예전부터 말을 한번 했는데요. 이 경험적 자료라는 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만지고,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그러니까 둘 다 맞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리고는 17번입니다. 자, 17번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7번도 역시나 연구 방법 A, B의 특징을 비교한 거라고 했어요. A, B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상황 맥락을 중시한다. 자, 상황 맥락을 중시하는 거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중에 그 사람의 그 상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면을 보는 거니까 질적 연구죠. 자, 얘라고 했으니까 A가 질적 연구, B는 양적 연구일 텐데 한 가지 문장으로 더 확인해 봅시다. 법칙 발견하는 거. 자, 법칙 발견하는 거는 양적 연구에서 좋아하죠. 그래서 얘 양적 연구, 아니요 질적 연구. 맞네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A는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론론이라는 거는 사회문화랑 자연현상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법칙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죠. 양적 연구. 자, 두 번째. B는 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 파악을 원하는 거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 관련된 설명. B가 아니라 A. 틀렸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주로 연역적 과정을 포함한다. 자, 연역적이 뭐였어요? 큰 전제가 있고 그거를 이제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말했죠. 한마디로 뭘 설정한다? 큰 전제인 가설을 설정한다. 자, 둘 중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는 양적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B는 A와 달리 바뀌어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4번. B는 A보다 직관적 통찰은 당연히 질적 연구. 그래서 틀렸다.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 5번이 또 나왔어요. 가에 둘 다 또 할 질문에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다. 아까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16번을 한번 보세요. 16번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험법이나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안 푸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 수집 방법을 다 배우고 나서 이 문제를 한번 스스로 혼자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실수를 하고 어떤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좀 이 표에 비해서 보기가 쉽게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연습하시고 더 어려운 문제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이게 가설을 설정한 걸로 봐서는 이제 연구 가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무슨 연구일까요? 양적 연구겠죠. 양적 연구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방법론적 일원론,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이 같다. 양적 연구 방법이 맞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물을 거예요. 자, 뭘 묻냐?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도 보지 말고 우리 처음으로 푸는 거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주제부터. 지우고. 자, 연구 주제는 갑국의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관련된 연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그 가설 설정하고 그 중에서 뭔가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구 주제를 보면은 진짜로 연구하고 싶어하는 대상인 모집단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연구 주제에서 보니까 이 연구자는 갑국의 고등학생들을 연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갑국의 고등학생이 결국은 모집단이다. 근데 갑국의 고등학생 전체를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 한번 볼게요. 갑국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연구자가 조사한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우리 단계에서 인식하고 주제 설정하고 두 번째 가설 설정하고 자, 세 번째로 이제 요 표를 만들기 전에 가설을 설정해서 어떻게 자료 수집할 건지 그 연구 설계고요. 자, 그리고 자료 수집한 결과 지금 세 번째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연구 가설이 2개예요. 하나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고등학생이 낮은 고등학생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을 거다. 자, 그럼 결국은 뭐랑 뭐의 관련성을 보는 거죠? 그쵸?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도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 성숙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원인이 뭐예요? 그쵸? 원인이 자아 존중감. 이게 원인. 다른 말로 독립변인. 자, 그럼 디귿은 결과. 종속변인.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이렇게 높낮이를 비교를 해요. 높낮이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진로 성숙도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거를 조사하면 됩니다. 자, 2번. 두 번째 가설은 대학 진학 의지가 강한 고등학생이 약한 고등학생보다 진로 성숙도가 높을 거다. 자, 이번에는 대학 진학 의지와 진로 성숙도 간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원인은 대학 진학 의지, 원인, 결과는 진로 성숙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부터 리을까지를 다 파악을 해봤죠.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풀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기억 풀었고, 니은 한번 볼게요. 기억은 모집단이죠. 기억이. 모집단이 리을을 통해 파악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자, 일반화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말은 모집단이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내가 정말로 연구를 하고 싶어, 얘네한테 적용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모집단이죠. 자, 모집단 맞죠? 근데 리을을 통해서, 표본 집단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대상.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디귿. 니은은 종속변인, 디귿은 독립변인이다. 자, 둘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니은이 독립변인, 디귿이 종속변인이다. 틀렸습니다. 자, 두 가설이 모두 수용된다라고 했어요, 리을은.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표, 보기 싫은 이 표를 한번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표가 어떤 거냐면 1000명이에요. 지금 요거 다 표 안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표를 볼 때, 자, 만약에 요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 아니, 여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자, 요 표를 보잖아요? 자, 이 표가 다 어떤 걸 뜻하냐?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들 수예요. 이만큼이. 그럼 자아 존중감이 낮은 학생들 수는 이만큼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고 요렇게 가로로 보면요. 이렇게가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 그리고 이렇게가 진로 성숙도가 낮은 애들.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 진학 의지도 있었죠. 가설 중에. 자, 그럼 대학 진학 의지가 강한 애들은 어떻게 보냐? 여기 강한 애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죠? 강한 애들. 요거 더하면 대학 진학 의지가 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더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의 대학 진학 의지가 강한 애들, 약한 애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우리가 이 표를 다 한번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필요한 것만 찾아야 되냐? 필요한 것만 찾아야겠죠? 1번 가설부터 볼게요. 이게 두 가설이 수용된다라고 할 거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적어볼게요. 자, 자아 존중감이 높은 고등학생.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자료는 자존감이랄게요. 자존감 높은 학생들. 학생들은 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낮은 고등학생. 자존감 낮은 고등학생.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로 성숙도. 세 번째로는 진로 성숙도가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존감이 높은 애들 중에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애들 중에서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을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적어볼게요.
자존감 높은 애들 중 진로 성숙도 높은 애들 비율이 더 많아. 누구보다? 자존감 낮은 애들 중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진로 성숙도가 높은 거야. 근데 만약에 자존감 낮은 애들인데 진로 성숙도가 높은 비율이 더 많아. 자존감 높은 애들보다. 그럼 그 연구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존감 높은 애들 중에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가 자존감 낮은 애들 중에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보다 많다면 그렇다면 그 연구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이라는 말은 분수로 우리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자존감 높은 애들과 낮은 애들의 그 숫자를 알아야겠죠. 자, 자존감 높은 애들 숫자 먼저. 자존감 높은 애들 숫자 여기 다 더하라 했죠. 자존감 높은 애들 숫자는 50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니까 낮은 애들 숫자도 500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를 볼게요. 자존감 높은 애들 중에서 진로 성숙도, 자, 여기 진로 성숙도 높은 애들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요. 몇 명? 350명. 자, 자존감 낮은 애들 중에서 진로 성숙도 높은 애들 볼게요. 자, 이렇게 더하면 진로 성숙 높은 애들 여기 있죠. 더하면 200명. 자,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비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가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살짝 지우고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대학 진학 의지. 자, 두 번째. 대학 진학 의지가 여기 똑같아. 자존감이 높고 낮은 거지만 얘는 대학 진학 의지가 강하고 약한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대학 진학 의지가 높은 애들 중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이랑 대학 진학 의지가 낮은 애들 중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야. 이 가설이. 근데 한번 볼게요. 자, 대학 진학 의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강함 이렇게 약함 이렇게 봐야 돼요. 강한 애들 150에서 250 더하면은 몇 명? 그렇죠. 400명이죠. 자, 대학 진학 의지 강한 애들 400명. 중에서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을 보려면 이렇게 보면 되죠. 진로 성숙도가 높음. 이 부분만 보면 돼요. 50, 100이죠. 자, 그러면 약한 애들, 대학 진학 의지가 약한 애들은 여기 보면 됩니다. 약한 애들은 400명이니까 강한 애들이 1000명에서 400 빼면 600명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얘네예요. 얘네 중에서 진로 성숙도가 높은 애들 찾아보면 되겠죠. 자, 높은 애들 300, 150이죠. 얼마? 450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딱 봐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얘는 4분의 1이잖아. 이게 60분의 45잖아. 일단 4분의 1이 반을 50%를 못 넘겼어요. 근데 얘는 50%를 훌쩍 넘겼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학 진학 의지가 높은 애들 중에서 진로 성숙도가 높은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죠. 결과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자, 그 말은 이게 가설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설이 모두 수용되는 게 아니라 1번만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자, 요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 문제, 사회문화는 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꼭 잘 풀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노력을 연습을 하시고요.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